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 고체 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규정하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번이 네 번째로 보유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일부 출입하는 김학일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동해로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이 고체 연료 기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확인이 된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극초음속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극초음속 미사일을 3번 발사했는데 고체 연료의 사용이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그동안 시험 발사로 극초음속 기술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고체 연료 기술을 처음 적용한 겁니다. 북한도 이번 발사가 극초음속 탄두부의 비행 특성과 함께 고체 연료 엔진의 신뢰성을 확증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만으로도 위협적인데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보다 기습 공격 능력이 배가 됩니다.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했는데 합참은 그 사거리를 1000km로 추정했습니다.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구체적인 재원은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또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통상적으로 3,500km를 넘는데 사거리가 1,000km에 그쳤다고 하니까 북한은 이처럼 발사 각도를 조절한 시험 발사를 통해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침 오늘 북한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이 완성된 뒤 김 위원장 참관하에 다시 발사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흔히 무기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속의 5배, 즉 마 5를 넘어야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되는데요. 극초음속으로 변치 기동하며 날아가니까 유격이 매우 어려워서 말씀하신 대로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2년 전 발사 때처럼 이번 미사일도 음속의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사드의 요격 미사일이 마 8이라고 하니까 유격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술적인 시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 정세에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이 각도를 조절하지 않고 전극 발사로 쏘면 5,000km를 날아가는데 주일 미군 기지는 물론 미 전략자산이 출격하는 괌섬 타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 발사는 ICBM처럼 한반도를 넘어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심지어 오늘부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러시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평소 극초음속 무기는 러시아가 최고라고 여러 차례 자랑을 했고 김정은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앞으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게 되는데 두 나라의 협력 방안에 극초음속 기술이 낄지는 모르겠지만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는 여전히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 제공으로 북한은 여러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때 푸틴 대통령에게 답방을 초청했고 이에 푸틴 대통령이 수락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막한 최고인민회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데 헌법 개정이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교전 중인 적대적 이국가로 규정하면서 언젠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북한 헌법이나 법령에 반영되느냐 하는 겁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하고
핵 사용 교리를 담은 법령도 채택했기 때문에 이국가 규정이나 통일 규정을 법에 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대남 연대 기구를 빠르게 정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평양 방송도 중단된 바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정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